안녕하세요. 열린요양보호사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제1회 쪽집게 모의고사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장 어르신은 장기요양 3등급을 받아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3등급을 받았다면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1번 1년, 2번 2년, 3번 3년, 4번 4년, 5번 5년. 정답은요. 3번 3년입니다. 지금 3등급 받으셔서요. 이제 갱신 결과 3등급을 받았는데 유효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갱신을 했는데 같은 등급을 받으셨네요. 이럴 때는 2등급, 3등급, 4등급인 경우는 3년이에요. 그러면 장기요양 유효기간의 원칙을 보시면 1등급인 경우는 4년이죠. 자, 지금 나온 시험 문제가 이거죠. 2등급에서 4등급인 경우는요, 3년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5등급하고요. 인지지원 등급은요, 2년입니다. 2번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운영되기 위한 재원 조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각각 징수한 후 통합 관리한다. 2번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3번 시설급여는 15%, 재가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4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법정 본인 부담금의 100분의 40%를 경감하여 준다. 5번 전체 재원 중 장기요양 보험료 비중은 15에서 20%이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입니다. 자,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재원 조달하는 내용을 시험에 가끔 내죠.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노인 장기요양 보험을 징수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회계를 하겠죠. 이게 이제 1번에선 틀린 내용이고 2번은 정답이고 3번은 시설급여가 몇 %인가요? 20%네요. 네, 그리고요. 재가급여는요. 15%네요. 네, 퍼센테이지가 둘이 바뀌었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경감하여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번에서의 이 장기 요양 보험료의 비중은 사실 전체 보험료의 거의 이 재원 조달의 많은 부분이 이 장기 요양 보험료거든요. 그래서 60%에서 65%를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 부담금이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20%, 15%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약간 이렇게 60에서 6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3번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서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았을 때 지급되는 특별 현금 급여는 1번 재가급여, 2번 시설급여, 3번 특례요양비, 4번 가족요양비, 5번 요양병원 간병비.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4번 가족요양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급여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죠. 여기서 이제 나머지 3, 4, 5번이 특별현금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이면서 각각의 내용이 약간 틀린데요. 도서나 벽지 등 이렇게 장기요양 기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가족요양비가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특례요양비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 기간이 아닌 곳에서 장기요양 기간이 아닌 노인요양시설에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은 그런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급여가 이제 특례요양비가 되고요. 요양병원 간병비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가 지급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4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외모와 복장을 관리한다. 3번 대상자의 경제 수준에 따라 방을 배정한다.
4번 대상자의 질병 상태를 판단하여 조언한다. 5번 치매 대상자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외모와 복장을 관리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로서의 직업윤리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켜야 될 마땅한 도리인데요. 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요양보호사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것은 1번 일상생활 지원, 2번 치매관리 지원, 3번 응급의료, 4번 시설 환경관리, 5번 정서 지원. 정답은요? 3번 응급의료입니다. 네, 당연한 거죠. 예, 응급의료. 이렇게 응급처치 같은 경우는 응급 상황에서 할 수 있지만 응급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급에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항목을 박스에 들어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신체활동 지원의 11개 항목, 일상생활 지원의 3가지, 또 개인활동 지원의 2가지, 정서지원 서비스 3가지, 방문 목욕, 기능 회복 훈련 8가지, 치매관리 지원, 응급 처치, 또 시설 환경 관리, 간호처치 이렇게 항목이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요양보호사님께서 할 수 없는 업무들이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와 간호처치 이런 서비스들 이것은 이제 방문간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능회복이라든지 간호처치 이 내용은 업무에서 제외가 되는 내용이니까 이 2가지 기억해 주시고 여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나머지 1, 2, 4, 5번은 가능한데 응급의료만큼은 안 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 응급처치는 사실 가능합니다만 응급의료는 아닌 거죠. 6번 제가 방문 시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자신이 믿는 종교를 대상자에게 강요한다. 2번 복지용고를 직접 판매하고 알선한다. 3번 제공된 요양 서비스의 내용과 결과를 정확히 기록한다. 4번 방문 시 대상자가 없으면 서비스를 제공한 후 메모를 남긴다. 5번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와 가족의 요구대로 수행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 제공된 요양 서비스의 내용과 결과를 정확히 기록한다입니다. 네, 우리가 요양보호사로서 했던 업무들 모두 정확히 기록하는 거 네, 너무 중요하죠. 6화 원칙에 의해서 기록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기, 온도, 습도, 청소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턱 제거 등 신체 기능을 고려한 주거 환경 제공의 내용을 규정한 윤리 강령은 1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정에 관한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요?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기나 온도, 습도 이런 환경을 철저히 관리하고 문턱도 제거하고 이런 이제 내용들은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할머니가 밤새 설사를 하여 얼굴이 창백한 상태인데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마을 회관으로 놀러 가셨다. 1번 유기, 2번 방임, 3번 신체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방임입니다. 지금 노인 학대 유형은 너무 중요합니다. 시험에 매번 출제되니까 이 유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할머님이 설사하셨고 얼굴이 창백해요. 그런데 할머니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내버려둔 거죠. 할머니를 이렇게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고 마을회관으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마을회관으로 놀러 가셨네요. 내팽겨친 거죠. 할머니를. 실신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설사가 있으면 또 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이 지금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할아버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네, 그런 것은 방임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특이사항을 기입한 것이다. 2번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과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을 이용한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3번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은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방문 요양만을 입력할 수 있는 관리 체계이다. 4번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은 태그 접촉 시 스마트폰 뒷면을 2에서 3초간 접촉하면 인식을 한다. 5번 급여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태그 취소, 선택 후 급여 종류를 재선택할 수 있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은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방문 요양만을 입력할 수 있는 관리 체계이다. 자, 여기서 방문 요양만이 나왔네요. 이거는 방문 요양만 기록하는 게 아니고요. 방문 목욕도 가능하고 방문 간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방문 요양만 하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틀렸고요. 1번 보시면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내용, 시간, 특이사항 기입한 거 맞고요. 2번도 보시면 수기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했는데 수기로 적었어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카드를 어르신 댁에 부착을 해놓고 일정 위치에다 부착을 해놓고요. 그 카드를 우리 장기요양 요원이 스마트 장기요양이라는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앱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입력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4번도 보시면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은요. 태그를 접촉하게 되면 스마트폰 뒷면을 이렇게 잠시 대고 있죠. 한 2, 3초간 접촉하면 인식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와이파이를 끈 상태에서 NFC를 켜고 그리고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급여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가 있죠. 그러면 태그 취소를 하고서 다시 재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이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 숙지하시고 시험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노인 부모가 자녀와 가까운 곳에 살면서 부양을 받는 새로운 가족 형태는 1번 핵가족, 2번 수정 확대 가족, 3번 노인 부양 가족, 4번 고령화 가족, 5번 노인 부부 가족. 정답 골라볼까요? 2번이죠.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 가족 형태입니다. 노인 부모가 자녀와 가까운 곳에 살아요. 그러면서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돌보는 이런 가족의 형태입니다. 수정 확대 가족 기억해 주시고요. 11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직장벽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2번 지방의 흡수력이 증가한다. 3번 위액의 산도가 저하된다. 4번 쓴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 5번 타액 분비 증가로 소화 능력이 증가한다. 정답은요? 3번 위액의 산도가 저하된다입니다. 위액의 산도. 산도라면 이제 위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위액을 분비를 하죠. 여기가 강산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서 산도가 떨어지죠.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1번처럼 직장벽의 탄력성은 감소됩니다. 자, 2번도요. 지방의 흡수력은요. 감소되고요. 4번 보시면 쓴맛을 잘 느끼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잘 느끼게 됩니다. 쓴맛, 신맛 이런 맛들을 잘 느끼게 되고 5번은요. 타액 분비 증가로 소화 능력이 증가되나요? 타액 분비 역시도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2번 노인에게 변비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섭취량 증가, 2번 우유 섭취량 증가, 3번 섬유질 식품 섭취량 증가, 4번 수분 섭취량 감소, 5번 저자녀식이 섭취량 감소. 정답 골라볼까요? 4번 수분 섭취량 감소입니다. 변비라고 하는 것은 변을 보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변이 단단해졌어요. 변 보기가 힘들어요. 이런 것이 변비입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장운동이 결여가 되면서 장운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변비가 발생하고 또 복부에 근력이 빠지면서 힘 주시는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변비가 잘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수분 섭취량이 감소가 되면
변이 점점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1번, 2번, 3번, 5번은 오히려 변비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는 내용이라 좋습니다. 식사도 많이 드셨고 우유도 잘 드시면 우유도 장 운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좋고요. 섬유질 식품도 잘 드셨어요. 뭐 이런 내용은 뭐 너무나도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5번은요. 저자녀 시기 같은 경우는 섭취량이 감소되면 오히려 남아있는 양이 많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13번 천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찬 공기 노출, 2번 가벼운 운동, 3번 충분한 수면, 4번 적정 습도 유지, 5번 정신적 안정감.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찬 공기 노출입니다. 천식이라고 하면 기도 내에 어떤 부종이 생기고요. 어떤 알레르기 소인으로 인해서 기도가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걸 이제 천식이라고 해요.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들리는 것이 천식이죠. 여기 이제 박스에 보시면 천식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꽃가루, 진머지, 진드기, 강아지나 고양이 털, 곰팡이, 대기 오염, 황사, 매연, 담배 연기, 갑작스러운 온도, 습도의 차이 이런 것에 노출이 되면요. 천식이 악화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유독이 나만 꽃가루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막 숨쉬기 힘들어지고 기침이 나고 호흡곤란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이 천식이잖아요. 천식을 좀 예방하려면 이런 요인들을 피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요법들을 회피요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번 빈혈약을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영양주사를 맞춘다. 2번 열량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3번 함께 산책을 하며 햇볕을 쬐다. 4번 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5번 처방받은 철분약을 복용했는지 확인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이죠. 처방받은 철분약을 복용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왜 그래요? 빈혈약 복용하고 있는데도 어지럽다고 하시니까 피가 모자른 거죠. 그래서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이렇게 어지럼증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제 처방받은 철분약을 잘 복용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 어지러워서 쓰러지려고 한다. 이러면 그 자리에 앉혀준다 이런 게 나올 텐데 그건 없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약을 잘 복용하는지 확인하는 게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15번 노화로 인해 뼈를 보호하는 연골이 닳아 관절 부위의 통증을 일으키는 노인성 질환은 1번 골다공증, 2번 골연화증, 3번 고관절 골절, 4번 류마티스 관절염, 5번 퇴행성 관절염.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5번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노화로 인해 뼈를 보호하는 연골이 닳았어요. 연골은 여기 지금 관절을 보시면 여기 위에 뼈하고 아래도 뼈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뼈를 그냥 뼈하고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연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뼈와 뼈를 이렇게 보호해 줍니다. 이렇게 싸고 있어요.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도 없고 잘 움직이게끔 도와주는 게 이제 연골의 역할인데 연세 드시면서 많이 써가지고 닳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요. 그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말기가 되면은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자, 이런 것을 뭐라 하느냐 물어보는 질문이라 5번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노화에 따른 피부 변화를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표피가 얇아져서 탄력성이 감소하고 쉽게 손상이 된다. 2번 피하 지방의 감소로 기온에 둔감해진다. 3번 머리카락이 두꺼워진다. 4번 손톱과 발톱이 얇아진다. 5번 피부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이네요. 표피가 얇아져서 탄력성이 감소하고 쉽게 손상이 된다입니다. 자, 그러면 2번 왜 틀렸을까요? 피하 지방의 감소는 맞습니다. 그런데 기온에 둔감해질까요? 아니요, 민감해집니다. 기온에 민감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3번은요. 머리카락은요. 두꺼워지나요? 아니요, 얇아집니다.
자, 그러면 두꺼워지는 게 있는데 4번입니다. 손톱과 발톱은 두꺼워집니다. 자, 5번은 피부 탄력성이 증가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처져요. 축 처지고 주름살이 늘어나고 이중턱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17번 욕창 있는 대상자의 청골 부위를 눌렀을 때 피부가 일시적으로 하얗게 변하고 열감이 있는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한다. 2번 주위를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린다. 3번 시원한 파스를 붙인다. 4번 청골 부위를 뜨거운 바람으로 건조시킨다. 5번 피부를 주물러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주위를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린다입니다. 욕창이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이 같은 자세로 계속 누워있는, 즉 와상이신 분들, 와상이신 경우는 이 바닥에 닿는 면적이 지속적인 압력으로 피부가 괴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청골이죠. 청골에 발생했을 때 피부가 일시적으로 하얗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는.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벌써 1단계입니다. 자, 그럼 욕창 초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약간 미지근한 물 수건으로 찜질을 하는 게 좋고요. 미지근한 물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마른 수건으로 물길 닦아내시고, 그리고 이제 주변을 나선형으로 마사지하는 건 가능합니다. 주변을. 주위는 가능한데요. 욕창 부위는 안 되는 거죠. 자, 나선형으로 마사지하는 거 괜찮고 가볍게 두드리는 거 좋습니다. 자, 그리고 건조시킬 때는 미지근한 바람은 좋은데 막 이렇게 강한 바람은 안 됩니다. 뜨거운 바람 안 되고요. 너무 차갑거나 뜨겁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춥지 않을 때는요. 30분 정도 햇볕을 쬐어주시면 손상받은 부위가 자연광선으로 이렇게 자외선으로 손상받은 부위를 치료할 수 있겠죠. 그래서 햇볕 쪼여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처 방법으로서 가장 좋은 내용은 2번 주위를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린다입니다. 18번 습도가 낮은 겨울에 피부가 거칠어지고 저녁이면 증상이 심해지며 손과 하지의 가려움이 발생하는 질환은 1번 옴, 2번 욕창, 3번 건조증, 4번 대상포진, 5번 두드러기. 정답은요? 3번 건조증입니다. 특히 이제 겨울이나 저녁에 심해지고요. 손, 하지 이런 데가 가렵습니다. 이것이 건조증인 거죠. 자, 그럼 나머지는 옴은 옴 진드기가 이렇게 피부에 굴을 팔고서 배설물을 배설하고, 그래서 밤에 주로 가려운 것이 옴이고, 욕창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압력으로 피부가 이렇게 손상이 된 것이 바로 욕창입니다. 자, 대상포진은 몸통 부위에 보통 이렇게 띠 모양으로 발생해서 수포 혹은 발진이 생기면서 이제 가피를 형성하면서 나아가는데, 예전에 수두를 앓으셨던 분이 신경절이 남아있다가 생기는 것이 대상포진입니다. 두드러기는 보통 이제 뭐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것을 두드러기라고 하죠. 19번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나는 질환의 증상은 1번 가려움증, 2번 마른 기침과 객담, 3번 몸의 균형 감각 저하, 4번 혈변, 5번 허리 통증. 정답 골라볼까요? 3번 몸의 균형 감각 저하입니다. 손해가 손상됐을 때 이러한 균형을 잘 잡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여기 뇌를 보시면 앞쪽은 전두엽, 위쪽으로는 두정엽, 또 옆쪽에는 측두엽, 뒤쪽은 후두엽, 뒤쪽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이 소뇌입니다. 여기가 이제 소뇌가 손상이 됐을 때 주로 이제 평형 감각을 잃게 되죠. 운동 실조증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뇌관이 손상이 있을 때는 주로 이제 의식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3번 몸의 균형 감각 저하입니다. 20번 의식장애로 인해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며 인지장애, 정서불안 등 증상의 기복이 심한 질환은 1번 선망, 2번 치매, 3번 뇌졸중, 4번 우울증, 5번 파킨슨 질환. 정답은요?
1번 선망입니다. 의식장애로 급격하게 인지장애나 정서 불안 등이 나타나는 이러한 질환이 선망인데요. 선망의 대표적인 세 가지 증상으로는 환각, 환시, 환청 이런 것들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어르신의 환경을 조금 친숙한 환경, 그러니까 낯설지 않게 자주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친숙한 환경, 또 가족들, 친숙한 가족들, 얼굴이 가장 친숙한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자주 방문하는 거 좋고, 그리고 진압력을 계속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날짜라든지 상황을 알려줘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조용하고 편안하게 수면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가벼운 야간 선망인 경우는 막 헛걸 보게 되거든요. 막 이렇게 헛걸 보니까 좀 그럴 때만큼은 불을 좀 켜주셔야 됩니다. 원래 주무실 때는 잘 주무실 수 있게 해주지만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야간 선망이 나타나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불을 켜주고 따뜻하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뇌하수체, 부신 등의 내분비가는 노화에 큰 변화가 없다. 2번 포도당 대사 능력이 증가한다. 3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증가로 쉽게 고혈당이 된다. 4번 근육 질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기초 대사율이 증가된다. 5번 갑상선 크기가 증가하고 호르몬 분비량도 증가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일반적으로 뇌하수체, 부신 등 내분비가는 노화에 큰 변화가 없다입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자, 뇌하수체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 대뇌와 중뇌 사이에 간뇌라고 있습니다. 요 바로 밑에 이렇게 뇌하수체가 있는데 콩알만하게 생겼어요. 콩알 정도의 크기인데 이 뇌하수체는 별로 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자, 부신이라고 하는 거는 신장에 딸려져 있는 신장, 부속된 신장 이렇게 해서 부신은 콩팥 아시죠? 신장에 요 위에 이렇게 꽃갈무늬처럼 써 있는 이런 것이 부신입니다. 이런 분비가는 노화에 큰 변화가 없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2번은요. 포도당 대사 능력은요. 감소합니다. 자, 3번은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증가로 증가되나요? 아닙니다. 민감성 감소입니다. 그래서 고혈당이 쉽게 되는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근육 질량 감소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기초 대사율은요 떨어지겠죠. 같이 가거든요. 자, 5번 갑상선 크기는요 증가되나요? 아닙니다. 약간 감소하고 그렇게 되면 감소되니까 호르몬 분비량도 당연히 같이 감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22번 대상자가 밤에 잠을 못 잘 때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녹차를 마시게 한다. 2번 취침 전 집중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준다. 3번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4번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한다. 5번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식사를 제공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한다입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데 이제 낮에 운동을 적절히 해주시면 밤에 잠을 잘 주무신다는 얘기고요. 자, 1번처럼 따뜻한 녹차 아니고요. 뭘까요? 우유입니다. 우유를 드시는 게 좋아요. 자, 2번은요. 집중할 수 있는 일은 하시면 오히려 각성이 돼서 숙면을 못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자, 낮잠을 주무시면 안 됩니다. 낮잠을 주무실 땐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낮잠을 주무시면 안 되고. 자,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또 식사를 하다 보면 이 식사가 또 이제 위장에서는 어머나 나 에너지가 들어오네 하면서 막 집중적으로 이 소화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소화시키느라고 숙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23번 65세 이상 성인에게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1번 풍진, 2번 홍역, 3번 수두, 4번 폐결핵, 5번 폐렴구균. 정답은요? 5번 폐렴구균입니다. 지금 65세 성인에게 권장하는 예방접종이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권장하는 기본 예방접종은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의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
이러한 것들이 기본 예방접종에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하나가 이제 폐렴구균이네요. 요거는 필히 맞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내용입니다. 24번 보행이 가능한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 높이를 높인다. 2번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는다. 3번 계단에 고정되지 않은 매트를 깔아둔다. 4번 밤에는 침대 난간을 올린다. 5번 마룻바닥에 왁스를 칠한다. 정답은요? 4번 밤에는 침대 난간을 올린다입니다. 자, 보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는데 항상 낙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데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것이 낙상이죠. 이 낙상은요, 예방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방하는 것에 대비를 해서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밤에는요, 침대 난간을 올려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 난간은 양쪽에 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난간입니다. 이 난간이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양쪽 다 올려주셔야 됩니다. 한쪽만 올려도 안 되고 한쪽이 벽이라 할지라도 그 사이 공간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침대 난간은 양쪽에 다 올려주셔야 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2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1번 목욕의자, 2번 안전손잡이, 3번 간이변기, 4번 이동욕조, 5번 자세변환 용구.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4번 이동욕조입니다. 지금 대여 품목과 구입 품목을 지금 나눠놨는데 대여는 보통 조금 사이즈가 크고 무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욕조, 목욕 리프트, 배회 감지기, 경사로 실내용, 욕창 예방 매트리스, 여기 두 가지는 대여도 되고 구입도 됩니다. 그래서 대여 품목이 있고 구입 품목은 살 수 있는 거죠.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 자세 변환 용구, 요실금 팬티, 또 욕창 예방 매트리스, 경사로. 여기에 있는 요거 항목은 구입도 되고 대여도 됩니다. 그래서 경사로는 실내용은 대여고요. 경사로 실외용은 구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관계없이 구입도 되고 대여도 된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 경사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서 대여할 수 있는 내용은 이동욕조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동욕조가 지금 대여할 수 있고 이 복지용구를 사용하실 때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 15% 부담하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냐? 이건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 본인 부담금 경감해 주세요. 뭐 이러면은 불법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겠죠. 26번 대상자가 물품 구입을 요청하였을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태도는 1번 사전에 물품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협의하여 구입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물품도 함께 구입한다. 3번 예산에 상관없이 질 좋은 상품으로 구입한다. 4번 물품 구입 전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다. 5번 대상자 스스로 홈쇼핑에서 구입하도록 한다. 정답은요? 1번 사전에 물품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협의하여 구입한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옳은 답이네요. 사전에 물품 구매 내역 확인하고 협의해서 구입하는 거 너무 잘해주셨네요. 27번 노인에게 약물 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1번 약물의 흡수 능력 증가, 2번 심장의 수축력 증가, 3번 간의 대사 능력 증가, 4번 위장의 위산 분비 증가, 5번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5번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입니다. 약물 중독이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죠. 어르신들 약을 드시면 간에서 해독작용을 하고 나머진 신장으로 배설이 되는데 이렇게 배설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 중독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번 요양보호사는 모든 의료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 중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들을 고르세요. 가 도뇨, 나 흡인, 다 관장, 라 욕창관리, 마 경부약 및 외형약 투약. 1번 가나다마, 2번 가다마, 3번 나라마, 4번 가나다라마, 5번 가나다라. 정답은요? 5번 가나다라입니다. 여기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이 도뇨, 흡인, 관장, 욕창 관리. 요거는 의료행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가나다라입니다. 29번 대상자의 상태별 여가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우울증 대상자에게 조용한 책을 읽게 한다. 2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신앙송을 참여시킨다. 3번 치매 대상자는 매번 새로운 길로 산책을 시킨다. 4번 인지기능이 저하된 대상자는 미로 찾기를 시킨다. 5번 신체기능 저하 대상자에게 등산을 시킨다. 정답은요? 2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신앙송을 참여시킨다입니다. 네, 상태별로 여가활동이 약간 틀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울증 대상자는 조용한 책 읽게 하면 더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신앙송을 하는 건 너무 잘하셨죠. 자, 치매 대상자는 새로운 길 안 됩니다. 같은 길로 산책을 해야 되고요. 4번처럼 인지기능이 저하된 대상자를 미로 찾기 하면 더 헷갈려서 찾을 수도 없고 머리가 어지러워집니다. 자, 5번 같은 경우 신체 기능이 저하된데 등산이요. 못 가세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죠. 30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특이사항을 기록한 것은 1번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2번 업무일지, 3번 상태기록지, 4번 사고보고서, 5번 인수인계서. 정답은요? 1번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 내용, 또 시간, 특이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예시로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시간 나와 있죠. 여기 제공 시간, 그 다음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내용, 어떤 내용을 제공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31번 다음 중 화재 시 대피 요령으로 옳은 것은 1번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2번 신속한 대피를 위해 계단이 아닌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3번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방 안 옷장 속으로 대피한다. 4번 연기가 많은 경우 배를 바닥에 대고 기어서 이동한다. 5번 불속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싼다. 정답은요? 5번이네요. 불속을 통과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싸고 나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 1번처럼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 아니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 기다리시면 되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것이 계단으로 대피를 해 주셔야 되고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면 엘리베이터가 화재가 나면 굴뚝 역할을 합니다. 연기가 다 그리로 가고 또 정전이 되게 되면 화재 발생해서 이제 전기가 끊어지거나 하면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되어 위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단으로 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층으로 대피를 못한다고 해서 옷장 속으로 들어가거나 하지 마세요. 네, 옥상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4번처럼 이렇게 연기가 많다 해서 배를 바닥에다 대고서 이렇게 기어서 이동하진 않습니다. 배를 바닥에는 깔지 않지만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2번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하며 배회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크게 손뼉을 치는 등 관심을 바꾸는 소음을 낸다. 2번 실내를 어둡게 하고 TV를 틀어놓는다. 3번 의자에 앉혀 진정시킨 후 이유를 물어본다. 4번 배회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준다. 5번 신체적 욕구를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한다. 정답은요? 5번 신체적 욕구를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한다입니다. 갑자기 이제 안절부절 못하시는 거죠. 배회하는데
어떤 이제 화장실 가고 싶다든지 어디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네요. 33번 치매 대상자가 문고리를 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그만둘 때까지 지켜본다. 2번 방에 혼자 있게 가둬둔다. 3번 집에 가자고 하면서 산책을 유도한다. 4번 야단을 쳐서 멈추게 한다. 5번 대상자의 행동을 무관심하게 대한다. 정답은요? 3번 집에 가자고 하면서 산책을 유도한다입니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시는데 이때는 산책을 해주시고 돌아오시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겠네요. 34번 혼수 상태인 임종 대상자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 기관은 1번 후각, 2번 청각, 3번 시각, 4번 촉각, 5번 미각. 정답은요? 2번 청각입니다. 임종 대상자가 이제 거의 혈압도 떨어지고 호흡도 깊은 호흡, 또 얕은 호흡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호흡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몸도 싸늘해지고 차가워집니다. 동공도 확대가 되고 이렇게 여러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어르신께서는 돌아가신 것 같은데 혼수 상태인 것 같은데 귀는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임종 대상자에게 인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 기관은 청각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35번 임종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명을 밝게 한다. 2번 시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준다. 3번 베개로 다리 밑을 받쳐준다. 4번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므로 옆으로 돌려눕힌다. 5번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젖은 솜을 눈 위에 올려놓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젖은 솜을 눈 위에 올려놓는다입니다. 임종 대상자 돌아가시고 나서 관리를 바로 사후 관리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조명은 조금 이제 적절하게 해주시면 돼요. 너무 밝지 않게. 자, 2번 같이 시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고요. 어깨입니다. 머리 아니고 어깨부터 이렇게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자, 그리고 3번처럼 베개로 다리 밑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머리를 임종 후에는 얼굴색이 변하기 때문에 머리와 어깨를 받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4번은요.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눕히는 게 아니라 엉덩이 밑에다가 패드를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인데요. 눈이 감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젖은 솜을 눈 위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5번이네요. 지금까지 문제 푸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 대비해서 쪽집게 모의고사 준비했는데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열린 요양보호사교육원 장희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